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번째로 방역기계의 사용과 그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역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비로는 이제 연막기,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방역 활동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다양한 연기, 엄청난 연기를 뿜으면서 우리 이제 방구차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연막을 통해서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는. 자, 그러면 연막기, 연무기. 자, 연막이라는 것은 자, 연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 연기를 뭘로 만드냐면, 자, 경유나 등유 같은 기름을 태워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 먹다가 자, 숯불에 삼겹살 기름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확 올라오죠. 자,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만드는 게 연막기고요. 그렇다면 연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열된 후라이팬에 물을 떨어뜨리면 순간적으로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확 올라오죠. 이렇게 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수증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연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막으로 방제를 할 건지 연무를 방제할 건지. 자, 연막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유나 등유 같은 이런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 이런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것들이 미세먼지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막 대신에 연무 방식을 쓰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연막 방식에는 우리가 방제할 때, 자, 연막을 하게 되면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이런 해충들이 호흡기를 이 기름 성분이 막음을 해서 해충 방제는 훨씬 더 효과가 증대가 되고요. 연무가 같은 경우에는 물을 태우기 때문에, 물을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에는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연막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렇지만 이 연무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약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효과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시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연무 방식은 연기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연무로 지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소음을 내면서 지나갔는데 연기는 하나도 나지 않아, 그냥 빈 차가 지나간 거 아니야 하는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연막기를 통해서 기름을 태우게 되면 환경이나 아니면 그걸 흡입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연무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도 연막 방식은 도심지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막 방식보다는 연무 방식으로. 보통 이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걸어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연막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1시간에 한 1헥타르,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로 한다고 한다면 약 한 3,000평 정도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차량을 통한다면 약 10배 정도, 약 3만 평 정도를 이제 방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통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에 3,000평 정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 숲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천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축사라던가 이런 가축을 기르는 곳을 방역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요즘에는 아주 휴대용 미니 연무기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 연막기보다는 이제 연막이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훨씬 작동 방법이 이런 거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미니 연무기를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역 활동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분무기인데, 이 분무기가 이제 수동식 압축 분무기라고 해서 아마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약재를 넣고 공기를 압축을 해서 뿜어줌으로 해서 골고루 약재들이 퍼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살포하는 방식 자체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포가 됐을 때 이런 약재들이 아주 골고루 표면에 골고루 묻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재가 닿지 않는 곳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살균 소독이 되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재가 골고루 도포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코로나 살균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보통은 살충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해충들 지나가는 길목이나 이런 곳을 뿌림으로 해서 이제 방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 분무기를 우리가 많은 곳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로서는 이 초미립자 분쇄기라고 해서 또는 초미립자 살포기. 그러니까 기존의 약재들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분쇄를 해서 넓은 공간으로 퍼뜨려 줄 수 있는 이러한 장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뿌레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뿌레는 원래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상표인데 워낙 이게 고유명사처럼 뿌레 하면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초미립자 살포기, 초미립자 분쇄기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렇다면 다양한 약재를 강력하게 에어로 뿜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수동식 압축 분무기로 사용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굉장히 많은 공간에 이제 살포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아까 연막기 연무 방식은 굉장히 작은 소미립자로 뿌려짐으로 해서 살충을 하지만 이 초미립자 분쇄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연무나 연막보다는 입자가 크지만 좀 더 다양하게, 그래서 보통 연막기는 살충에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고루 뿌림으로 해서 해충이나 이런 호흡기를 자극을 하면서 흡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대신에 단점은 살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는 왜냐하면 이러한 살균이나 살충 소독제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직접적으로 닿음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렇게 연무나 연막 방식은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약재가 닿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뿌레 방식을 이 미립자 살포기를 좀 더 선호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 방역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앞에 그림에서는 유선형의 그러니까 전기가 직접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없는 무선 방식이,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연무 연막기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태우고 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가열을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봤던 큰 것들은 휘발유로 가열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미니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부탄가스로 가열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전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지만 이 초미립자 분쇄기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약재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 방식이 있고 무선 방식이 있고, 자, 유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무선 방식은 전기가 없어도 충전만 되어 있으면 어디선지, 그러니까 실내든 실외든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고요,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방역을 활동을 한다 그런다면 유선이 좋다, 무선이 좋다가 아니라 그 장소나 방역 활동하는 곳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로 보이는 것들은 초대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림이나 이런 곳을 방제나 방역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작은 용량보다는 엄청나게 큰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방제를 하게 돼 있죠. 아까 보였던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뭐 3,000평, 차량으로는 30,000평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이렇게 초대형 나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뿌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용량과 큰 용량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역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방역 활동에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해충을 제압하는, 구제하는, 방제하는 약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